빨리 주식을 사야 하는데 답답하네. 지금 그냥 살까? 기회는 계속 오니까 급하게 살 필요 없어. 천천히 기회를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이야. 난 어차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건데 꼭 기다렸다 사야 해?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정도 모으면 은퇴할 수 있을까? 글쎄, 20억 정도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집 빼고 10억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나? 매년 10%씩만 수익 내면 1억이잖아. 최근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낙관적인 편향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낙관적인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처럼 여기고 매년 수익이 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매년 10%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지난해 3월 이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투자 실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분들이 많을 테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투자 성과는 초저금리라는 환경과 2008년에 막을 내린 적립식 펀드 열풍 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주식 열풍에 의해 만들어진 상승장 덕분이지 실력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다면 문제될 게 없다. 잠깐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코스피 시장의 PER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IT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의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예전과 다르다. 높은 멀티플을 받아도 될 만큼 우리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식의 낙관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듯 경기의 방향이나 주가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무도 없어요. 최근 들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불안하셨나요? 만약에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아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때문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미지의 곳을 향해 걸어간다. 미래는 일어나도록 정해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경기 지표와 자산 중 주식의 비중 등과 같은 각종 데이터, PER, PBR과 같은 밸류에이션 수치 등을 열거하며 미래를 전망하지만 숫자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지표를 맞출 수 있다 해도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사건과 지표에 대한 해석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루라도 빨리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라거나 지난해 수익을 냈으니까 올해에도 또 돈을 벌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올해도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라는 전문가들의 주가 전망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가 없듯 주식시장도 무한정 오를 수는 없어요. 물론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책을 통해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지금이 사이클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두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 하지만 그 사건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나 투자 분위기와 관련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함축된 암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모한 확신을 갖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져야 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겁먹고 행동하지 못하거나 패닉에 빠져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투자자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하는가 피하라고 하는가? 새로운 투자 전략들이 쉽게 받아들여지는가 묵살되는가? 증권 상품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가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되는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PER이 높은가 낮은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측을 수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하지 않고 현재를 잘 관찰함으로써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기에 위치 이동을 한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가격이 오른 이후 더 탐욕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건이 가격을 떨어뜨린 이후 공포를 키운다. 경제와 기업 이익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수익 전망은 좋아질 것이며 반대로 투자자들이 도취되어 있고 탐욕스럽다면 수익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 상승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한 전망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얼마까지 상승할지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리의 상승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투자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극심하게 출렁이는 주가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업에 투자한 사람, 자기 종목에 확신을 갖고 투자한 사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 사람, 시황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금리의 상승도, 단기적인 주가의 급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미래가 밝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훨씬 더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의 초점을 금리의 레벨이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맞춰보세요. 투자자들은 위험과 변동성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변동성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여긴다. 조정장에서 보유 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한다면 단기 투자자들은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변동성을 기꺼이 감내해야만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충분히 떠안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